한동화의 본초 여담. 먼 옛날 한 남자가 중년의 사내를 얻고 의원을 불이랍게 찾았다. 환자를 얻고 온 남자는 온몸이 땀에 젖어 있었으며 기진맥진했다. 한참의 거리를 업고 온 듯했다. 의원은 다급히 물었다. 어찌 된 것이요? 환자를 얻고 온 남자는 지금 제가 얻고 온 이는 제 형님으로 함께 남을 하고 있는데 형님이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면서 하고 쓰러져서 이렇게 업고 왔습니다. 시간은 얼마나 되었어? 하고 의원이 물었다. 남자는 약방 바로 뒷산에서 남을 하다 얻고 왔으니 한 일식경 정도 된 듯하오 라고 했다. 일식경은 밥 한 끼를 먹는데 걸리는 시간으로 보통 30분 정도를 의미한다. 의원은 진맥을 해보고서는 고개를 좌우로 가볍게 흔들었다. 그러면서 체념한 듯 어찌 손을 쓸 방도가 없소이다 라고 했다. 형을 얻고 온 남자는 아니 이렇게 숨을 쉬고 있는데 무슨 말씀이시오? 급하게 침이라도 한 대 놔야 하는 거 아니오? 하며 언성을 높였다. 의원은 지금 침이 문제가 아니오. 이 사내는 지금 신병으로 인해 쓰러진 것으로 벌써 이렇게 팔다리 5분 부위 아래까지 정색이 나타나면서 싸늘한 것을 보면 이제 곧 명을 다할 것이오. 의사에 보면 이러한 심통을 진심통이라 했는데 아침에 발작하면 저녁에 죽고 저녁에 발작하면 다음날 아침에 죽는다고 했소. 그럼 나절 만에 죽는다는 말인데 사실 나절도 긴 시간이고 발병하면 곧 죽는다는 의미일 뿐으로 진심통은 죽을 뿐 고칠 방법이 없소이다. 그러면서 내 행침을 하지 않는 이유는 침을 맞고서도 죽을 것이 뻔한데 설령 침을 맞고 나서 죽으면 괜히 조잡한 침술 때문에 죽었다는 꼬투리가 잡힐 것이 아니겠소. 어서 관이나 준비하시구려. 의원은 명을 제쳐가는 환자의 치료를 시도조차 하지 않는 것에 대해 미안했지만 자신도 어찌할 방도가 없었다. 진심통은 요즘 병명으로 급성 심근경색에 의한 심장마비를 말한다. 아이고, 아니나 다를까 의원의 말이 끝날 무렵 환자는 아이고, 명을 다해 형님. 숨을 거두었다. 아이고, 형을 얻고 온 사내는 형님. 통곡을 하면서 아이고, 다시 형을 형님. 얻고 집으로 갔다. 아이고. 의원에게는 한 제자가 있었다. 스승의 진료를 말없이 지켜보던 제자가 물었다. 스승님, 허임은 진심통에 단중열에서 사방으로 각각 일지가량 떨어진 곳에 침을 놓은 후 부항을 붙인다고 했습니다. 분명 해당 침법으로 살렸던 진심통 환자가 있어서가 아니겠습니까? 하며 따지듯이 물었다. 허임은 조선 중기의 최고의 치미로 명의 중 한 명이었다. 의원은 차분하게 허임이 기록한 진심통의 침법은 나도 익히 알고 있다. 그러나 심장은 군주지간으로 원래 병들지 않는다. 그래서 심장에 혈맥이 막히면 치료 방법이 없는 것이다. 허임이 침법으로 심통 환자를 살렸다지만 이는 본경의 혈맥이 완전하게 막힌 것이 아니었을 것이다. 너도 맥동을 느껴봐서 알겠지만 혈맥이 온전하면 옥구슬이 쟁반을 구르듯 맥의 흐름이 부드럽고 혈맥이 약간이라도 막히면 맥의 흐름이 껄끄럽고 막혀서 마치 빗방울이 모래에 떨어지듯 혹은 칼로 대나무를 그는 것 같으며 혈액이 완전하게 막히면 맥동이 느껴지지 않아 마치 혈맥이 지나지 않는 살찐만을 누르는 느낌인 것이다. 따라서 심통이 생겼을지라도 혈맥이 완전하게 막히지 않았다면 죽음만은 면할 수 있지만 때때로 발작하면서 오래도록 낫지 않고 결국 언젠가는 죽음을 면치 못하는 완전한 진심통이 생길 것이다. 의원이 제자에게 심통의 종류를 설명하고 있는 와중에 한 남자가 약방문을 급하게 두들겼다. 문을 열어보자 남자는 급체를 했다고 하면서 주먹으로 자신의 가슴 부위를 치고 있었다. 의원은 남자를 진맥해보더니 급하게 통증이 어떻게 나타나는 것이오? 하고 물었다. 남자는 점심을 급하게 먹고 나서 일을 하러 나갔는데 갑자기 마치 흉곽이 술에 깔린 듯 답답해졌습니다. 뒷목도 뻐근하고 턱과 왼팔 겨드랑이도 아프고 중간에 침 한 방만 놔주시오. 라고 말했다. 의원은 복진을 해보고 환자의 손발을 만져보더니 당신은 체한 것이 아니라 심통이요. 만약 체기가 있었다면 손발이 서늘했을 것이외다. 지금 위병이 아니라 심병이기에 중안에 침을 놓아서는 효과가 없어. 이는 골심통으로 치료를 급히 하지 않으면 진심통으로 바뀌기 때문에 위급한 상황이요. 의원은 급하게 단삼, 삼칠근, 용뇌 그리고 치명을 가루내어 환자에게 먹였다.
이 가루를 입안에 넣고 삼키지 말고 침으로 녹여 드시오. 원래 혀는 심장의 관문으로 혀로 약을 녹이면 심장의 경락으로 가장 빠르게 도달하게 될 것이오. 그리고 등에 있는 심수열에 침과 뜸을 놓았다. 그랬더니 환자는 이제야 좀 살 것 같습니다. 가슴에 시원한 바람이 들면서 편해졌습니다요. 라고 했다. 환자는 요즘 병명으로 협심증을 앓고 있었던 것이다. 환자가 심통이 나아졌다고 좋아하는 순간 또 다른 환자가 찾아왔다. 환자는 자신이 심통이 생겨 곧 죽게 생겼다고 울부짖고 있었다. 그런데 진찰해 보니 이 환자는 위장병에 의한 급성 위통이었다. 의원이 사관에 침을 놓고 엄지손가락에 있는 소성혈과 엄지발가락에 있는 음백혈의 사이를 했더니 그 자리에서 통증이 사라졌다. 제자가 어리둥절해서 물었다. 스승님, 이 환자는 자신이 심통이 있다고 하는데 어찌 이리 태연하게 자침을 행하신 것입니까? 의원은 이 환자는 심장통이 아니었다. 보통 위장의 윗입구를 분문이라 일컫는데 세속 의원들은 분문이 심장과 연결돼 있어서 위안통까지 심통이라고 해서 위안심통이란 표현까지 하는 바람에 심장통으로 오인한 것뿐으로 이는 심장과는 무관한 것이다. 요즘 세간에서 이를 심통이라고 부르는 것은 잘못이다. 심한 위통이나 식도의 통증 또한 심장의 통증처럼 나타나기 때문에 삼가 살펴야 한다. 그래서 의사에 보면 진심통 이외에도 심장에 나타나는 통증을 9종류로 구분해 놓은 것으로 이 모든 종류를 서로 구별해야 하는 것이다. 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내가 이렇게 태연자약하게 진찰하고 있지만 사실 머릿속은 태풍이 몰아치듯이 불안과 걱정이 많구나. 나는 심통과 관련된 증상을 오진하여 많은 환자들을 죽였었다. 생각해보니 지금까지 새벽에 약방문을 급하게 두드리면서 체했다고 왔던 환자의 사말은 바로 진심통이나 골심통이 원인인 심통이었던 것 같다. 의술이 미천하여 병을 보는 눈을 뜨지 못했을 때는 단지 환자의 말만 듣고 위장병에 쓰는 소초한 등만을 주었는데 진심통이었던 환자들은 환약을 먹기도 전에 아니면 집에 도착하기도 전에 비명 행사를 했다. 이제 병을 보는 의안을 얻었지만 이는 환자의 생명을 담보로 얻게 된 것이니 부끄럽고 괴롭구나. 세속에 보면 자신이 명의라고 떠드는 의원들이 있지만 명의는 결국 환자들이 만들어주는 것일 뿐이기에 겸손해야 할 것이다. 제자는 스승님께서는 진심통은 치료 방법이 없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예방하는 방법은 있을 것 아닙니까? 하고 물었다. 의원은 우선 과도한 욕심을 버려야 한다. 또한 너무 분노하거나 화를 내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여색과 기름진 음식을 멀리하고 정기를 보존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어혈을 없애는 것이다. 어혈이란 혈액을 탁하게 하고 동시에 혈관이 막히게 한다. 어혈을 없애고 순환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든지 팔다리와 몸을 자주 움직여주는 것이 좋다. 다만 농사일로 너무 과로하는 것은 심장에 무리를 주기 때문에 좋지 않다. 고서에 보면 흐르는 물은 썩지 않고 문의 지도리는 좀 먹지 않는다는 것은 바로 항상 음지기 때문이다라고 한 말도 바로 기혈순환의 중요성을 의미한 것이다. 라고 했다. 제자는 다양한 종류의 심통이 있다는 것을 문으로는 봤지만 하루 만에 3종류의 심통 환자를 경험한 것에 당황스러웠다. 심통에 있어 자칫 판단을 잘못하면 의원으로서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이기에 두려움도 있었다. 불현듯 스승님이 항상 하시는 말씀인 명의는 환자가 만든다는 말이 떠올랐다. 그러나 환자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것이기에 오진과 같은 시행착오를 줄이는 것은 오로지 자신의 책임인 것이다. 제자는 오늘에서야 과거 선인들이 왜 심장을 군주쥐관이라고 해서 왕과 같은 장부라고 이름 지은 이유를 알 수 있었다. 오늘의 본초회담 이야기 출처 광제비급 당곡 경원방 의종 손익 동의보감